여러분 반갑습니다. JJ 리더입니다. 금일 2022년 4월 25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. 자, 우리 시장 오늘 또다시 좀 최악의 모습을 만들어 버렸습니다. 단기 저점을 코스피, 코스닥 양시장 모두 좀 이탈을 하는 모습이 나왔고요. 제가 주말에 시장 분석을 좀 해드렸었는데 깨지 말아야 될 저점 라인을 좀 깨버리면서 다시 코스피 시장은 그동안 만들어졌던 저점을 좀 위협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생기는 그런 좀 최악의 모습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. 자, 미국 시장도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종가 저가의 장대 음봉 캔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단기 저점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렸었죠. 자, 시장이 계속해서 좀 힘들고 어려운 모습으로 치닫고 있는데요. 뭐 나올 악재는 현재 다 나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큰 충격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만 일단은 시장 참여자들의 투심이 최악을 좀 만들어가는 상황이지 않나라는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좀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. 자, 오늘은 또 환율 부분이 굉장히 우려스럽게 이 1250원을 뭐 거의 터치하는 수준까지 이 정고점을 뚫고 신고가를 내버렸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마저 정말 거세게 좀 출회가 되는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되는 그런 시장의 모습이기 때문에 뭐 좋을 수가 없는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. 자, 바로 오늘 특징주 살펴보고 우리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오늘 시장이 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세 종목 좀 대응을 해봤고요. 자, 팜스토리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뭐 시장에서 가장 빛났던 종목이죠. 일봉상의 모습도 가장 좋았고요. 완전히 매물대를 뚫고 가는 52주 신고가 종목으로 오늘 가장 시장에서 빛났던 시장 대장주였다라고 봅니다. 자, 이 종목을 좀 대응을 했고 이런 꼬리 매물대까지 완전히 뚫고 가는 신고가 영역이었기 때문에 눌림목에서 일단 대응을 좀 했어요. 첫 번째 눌림목 자리가 이 자리였죠. 자, 여기서 최저가의 매수를 좀 잘 했고요. 저는 반등 줄 때 빠르게 좀 수익을 챙겼어요. 슈팅이 좀 강하게 나왔는데 시장도 시장이려니와 좀 분위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저는 수익 구간 줄 때 좀 빠르게 챙겼고요. 자, 고점을 뚫으면서 한 차례 또 슈팅이 나왔죠. 보통 같으면은 돌파 매매 대응을 합니다만 오늘 시장은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좀 지켜봤고요. 다시 좀 떨어질 때 이렇게 이제 돌파된 고점 자리, 자, 여기서 또 다시 좀 매수를 했어요. 그래서 다시 또 슈팅 줄 때 이렇게 이제 분할로 매도하면서 저는 또 요 구간에서 짧게 빠르게 수익을 좀 챙겼습니다. 그랬더니 뭐 여기까지 상한가를 찍어버리더라고요. 그래서 좀 아쉽긴 했는데 뭐 이 힘든 시장에서 어쨌든 좋은 종목으로 수익 잘 내고 좀 마무리가 됐고요. 자, 여기 이제 상한가 들어갈 때 상따 매매를 좀 했어요. 상따 매매를 했는데 상한가 들어가고서 이게 상한가 매수 잔량 금액이 거의 100억까지 쌓였거든요. 근데 그게 풀려버렸기 때문에 저는 바로 좀 잘라냈습니다. 그래서 뭐 거의 상한가 한도가 아래다가 매도를 하면서 여기서는 바로 끊어냈고요. 그랬더니 좀 빠졌죠. 결국에는 상한가를 굳혔습니다. 사실 뭐 오늘 이 종목이 가장 좋은 종목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좀 상한가 굳혔으면은 좋았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상한가 안 풀렸다면 아마 제가 물량을 좀 들고 있으면서 내일까지 좀 지켜볼 수 있었을 종목이었는데 너무 흔들어서 저는 일단 상한가는 좀 포기를 했고요. 자, 매매한 내역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매매했죠. 자, 여기 첫 번째 눌림목 자리 최저가에서 매수를 했고요. 이렇게 반등 줄 때 저는 빠르게 좀 수익 챙겼고 돌파 이후에 다시 또 이제 떨어져서 여기 돌파된 고점 자리죠. 여기서 또 최저점에 매수가 됐고 이렇게 반등 줄 때 수익을 좀 챙기면서 마무리했습니다. 자, 여기서는 이제 상따 매매를 했는데 상한가를 들어가지 못하고 풀리는 모습이라 제가 바로 좀 잘라냈고요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팜스토리로 오늘 수익 잘 내고 좀 마무리가 됐고요. 자, 두 번째 종목으로 사조 대림 매매를 좀 했어요. 자, 제가 좀 종목을 잘못 짚었어요. 오늘 뭐 JC 케미칼이라든가 뭐 신송홀딩스 같은 종목을 차라리 공략을 하는 게 낫었는데 뭐 3등 주격인 샘표를 공략을 했다라면 좀 더 좋았겠죠. 근데 하필이면 또 이 52주 신고가 영역으로 깔끔하게 뚫고 가는 모습이 좋아서 저는 이제 사조대림을 대응을 했는데 이 종목이 이제 4등 주격이었던 거죠. 그래서 저는 슈팅 이후에 이렇게 떨어질 때 요쯤에서 제가 매수를 했어요. 이 정도 구간에서. 그랬더니 아래쪽으로 더 빠지더라고요. 그래서 반등 줄 때 저는 본전가에 일단 매도하고서 좀 지켜봤는데요. 결국에는 매수가 위로 이렇게 슈팅 구간이 좀 있었어요. 그래서 뭐 홀딩을 했다면은 수익을 챙겼겠지만 어쨌든 생각보다는 좀 약한 모습이어서
바로 본전가에 매도하고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. JC케미칼이 오늘 좀 대장주였고, 그리고 신송홀딩스, 그리고 샘표가 이제 뭐 2등주, 3등주 격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. 자, 바로 매매한 내역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사조대림 이렇게 매매했죠. 예, 슈팅 이후에 이렇게 조정 줄 때 저는 이제 강하게 또 상한가를 들어가는 모습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만 아래쪽으로 좀 더 빠져서 반등 줄 때 본전가에다 매도하고서 마무리를 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사조대림 매매 마쳤고요. 자, 마지막 종목으로 아주아이비 투자 매매를 좀 했는데요. 자, 이 종목은 오늘 야놀자 이슈로 아주아이비 투자와 SBI 인베스트 두 종목 좀 움직였죠. 근데 SBI 인베스트가 훨씬 좋았긴 했어요. 자, 이 종목이 관련주로는 이제 대장주로 움직였는데 저는 아주아이비 투자를 잠깐 이제 대응을 했어요. 좀 매매할 구간이 있어서 이 자리죠. 자, 여기 이제 쇼가 돌파 나올 때 여기서 바로 조정 줄 때 매수하고 이렇게 슈팅 나올 때 저는 위쪽에서 바로 이제 수익 챙기고 마무리했습니다. 자, 오늘 뭐 시장 대장주도 아니었기 때문에 수익 구간 줄 때 빠르게 이제 챙긴 거죠. 이렇게 해서 이제 아주아이비 투자 이 자리 빠르게 수익 챙기고 좀 마무리했고요. 자, 이렇게 이제 매매했죠. 자, 여기 이제 초가 돌파 이후에 이렇게 조정 줄 때 바로 잡아서 슈팅 나올 때 바로 빠르게 수익 챙기고 마무리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저는 오늘 세 종목 좀 대응하고 마무리를 했고요. 오늘 팜유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던 인도네시아 수출 금지 이슈가 있었던 JC케미칼, 신송홀딩스 둘 중에 한 종목을 좀 공략을 했다라면 좀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 같은데 아쉽게 거의 뭐 4등 주격인 4조 대림을 공략을 하는 바람에 좋은 수익을 좀 내지 못했던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좀 힘들고 어려운 시장에서 수익으로 좀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자, 바로 시장 특징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죠. 이 JC케미칼이 일단은 상한가에 좀 들어갔습니다. 자, 이 종목도 52주 신고가 영역이었기 때문에 깔끔했죠. 그런데 하필이면 제가 왜 사조 대림을 매매를 했나 몰라요. 이렇게 JC케미칼을 공략을 했다면 아주 좋은 결과가 있었겠죠. 바로 상한가 구주가 한 번도 안 풀렸기 때문에 내일 굉장히 좀 갭상승을 높게 띄울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. 이 종목은 인도네시아 팜유 수출 금지 이슈로 좀 대장주로 움직였는데요. 이 종목이 인도네시아에 이 농장을 좀 소유한 게 있더라고요. 이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디젤 만드는 회사인데 2012년에 인도네시아 칼라만탄에 위치한 오일팜 농장을 인수했던 내용이 있어요. 그래서 그 가치가 부각이 되면서 뭐 바로 숨도 안 쉬고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.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뉴스거리죠. 이 농장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건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종목이 거의 뭐 대장주격으로 좀 움직이지 않았나 싶고요. 내일 움직임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종목으로 보입니다. 자, 두 번째 종목으로 이제 신송홀딩스가 2등주로 좀 움직인 종목인데 이 종목은 상한가에 들어갔다가 풀렸다가 이제 상한가를 다시 들어갔죠. 그래서 이제 잠자리 모양 상한가가 만들어졌는데 이 종목은 슈팅 구간이 있었잖아요. 계속해서 이제 곡물과 관련해서 이렇게 3차 파동이 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제 연장 파동으로 들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부담스럽죠. 그래서 깔끔하게 1차 파동 구간으로 들어가는 JC케미칼이 훨씬 더 좋아 보이고 이제 대장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그래서 신송홀딩스도 같은 이슈로 움직인 종목이고 이 종목도 관심 있게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3등주로 이제 샘표가 움직였죠. 자, 샘표도 이제 파동이 다 나왔습니다. 신송홀딩스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슈가 되면서 움직였던 종목이고 이렇게 3파동이 다 나오고 연장파동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. 이제 팜유 관련해서 또 이슈가 된 거죠. 그렇지만 이제 앞에 큰 매물대 하나가 좀 존재를 하죠. 이런 자리. 그래서 이 종목은 좀 상승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어요. 파동도 다 나왔고 가격도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도 신송홀딩스와 더불어 좀 참고하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고요. 제가 좀 매매해서 수익을 내지 못한 이제 사조 대림이 이제 거의 4등 주격인데 이 종목은 윗꼬리가 이제 좀 많이 달렸죠. 그래서 이 종목은 참고하는 정도로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팜스토리가 오늘 이제 시장에서 가장 좋았던 종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가장 깔끔하게 52주 신고가 몸통으로 거래대금 이 위쪽 구간에서 역대급으로 터졌죠. 이런 자리 다 돌파를 하면서
거래대금이 거의 6천억을 넘게 터뜨렸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가장 빛났던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종목이 상한가만 좀 일찍 굳혔다면, 이런 자리에서 깔끔하게 굳혔다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, 상한가가 조금 약하게 굳혀져서 내일 갭이 얼마나 뜰진 모르겠지만 이 종목 내일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종목으로 보입니다. 그리고 고려산업이 점상한가에 들어갔는데요. 이 종목은 지난주에 상한가 들어간 이후에 오늘 다시 이제 상승을 하면서 이제 점상한가로 들어갔어요.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. 이게 공물가 이슈로 가축사료 가격 상승 수혜주로 좀 분류가 된 건데 뭐 그렇게 강력한 이슈인가 싶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현상에 이제 점상한가로 들어가는 모습이라 나쁘지는 않은 모습이죠. 그래서 이 종목도 관심 있게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한탑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 현상이 좀 들어갔습니다. 자, 지난주에 상한가 이후에 오늘 이제 점 상한가 들어갔다가 이 종목은 아래쪽으로 훅 빠졌죠. 그랬다가 다시 쫙 말아 올렸는데 이런 부분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. 앞에 이제 매물대도 굉장히 강력하게 존재를 하고요. 그래서 이 종목도 고려산업과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특징주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. 바로 우리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시장은 제가 이 저점 자리 좀 깨면은 이 앞에 만들어졌던 2600포인트 이 자리 좀 확인을 하러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종가 저가로 만들어지면서 그 자리를 일단은 이탈을 했습니다. 뭐 내일 빠르게 양봉으로 전환을 시켜주지 못한다면 여기를 또 터치하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. 저점을 확인을 하러 내려올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. 그래서 내일 빠르게 이제 양봉으로 좀 전환을 시켜주면서 오늘 만들어진 음봉을 좀 뛰어넘는 양봉 캔들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요. 자,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. 코스닥 시장도 결국에는 아랫꼬리 저점을 좀 이탈을 시켜버렸거든요. 자, 이 자리죠. 이 자리 이탈을 시켰기 때문에 피곤한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제가 어제 설명을 드렸죠. 시장 분석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를 이탈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 박스권 돌파된 고점 자리 안쪽으로 다시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서 또 모양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. 이중 바닥이든 삼중 바닥이든 만들고 이제 상승 시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. 굉장히 또 지루하고 힘든 시장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. 자, 오늘 코스닥 시장도 종가 저가의 캔들로 만들어지는 데다가 또 거래까지 터졌기 때문에 한 차례 더 하락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거죠. 내일 빠르게 코스피 시장과 더불어 양봉 캔들로 이렇게 전환을 시켜주지 않는다면 일단은 아래쪽으로 추가 하락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자, 코스닥 시장보다는 코스피 시장이 훨씬 더 답답하죠. 여기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이제 굉장히 공포스러워질 수가 있어요, 시장이. 자, 오늘 환율적인 부분도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무려 7,300억이 쏟아졌습니다. 그리고 기관까지 오늘 양매도에 가세를 하면서 개인이 1조를 넘게 매수를 했지만 뭐 시장을 방어하기에는 좀 역부족이었던 것 같고요.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1,300억, 1,200억대의 양매도 폭탄이 떨어지면서 개인이 그 물량을 다 받았지만 결국에는 시장은 뭐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하는 모습입니다. 자, 환율이 드디어 이제 1250원을 거의 터치를 했습니다. 오늘 종가상으로 1249.9원까지 상승을 했거든요. 이 고점 자리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또 조금 더 상승을 할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. 이렇게 환율이 치솟게 되면 외국인의 물량은 더 거세게 쏟아질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된다면 코스피 시장에 이제 대형 우량주의 물량들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. 자, 이렇듯 시장은 계속해서 좀 힘들고 어려운 모습으로 좀 치닫고 있고요. 자,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지난주 금요일에 하락이 깊었던 이 캔들의 모습이 종가저가 장대 음봉의 캔들이기 때문에 오늘 또 이제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요.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겠죠. 그렇지만 오늘 다행히 미국 시장이 반등을 해준다면 우리 시장도 내일 좀 빠르게 양봉 캔들로 오늘 만들어진 음봉들을 좀 잡아먹는 흐름이 만들어져야 다시 좀 회복을 하면서 시장 분위기를 좀 전환시킬 수가 있다. 그래야지 힘든 시장이 좀 이 기간이 짧아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. 기간이 더 길어지는 힘든 시간을 줄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그렇게 좀 만들어지길 바래 보고요. 환율 또한 더 상승하지 않고 하락을 하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이라도 좀 유입이 되는
그런 시장이 만들어지길 좀 기대를 해봅니다. 만만치는 않을 것 같고요. 조금 양봉 캔들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굉장히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제도 제가 시장 분석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구간에서 어설프게 진입을 하는 구간은 좀 아니다.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차라리 이 아래쪽 구간에서 코스피 시장은 이런 아래쪽 구간까지 하락을 한다면 한번 공략을 해볼 만한 전략을 짤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.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시장 대응 잘 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.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JJ 리더였습니다.